자, 안녕하세요. 10차시 발전 문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 전에 배우는 기본적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사실 단독으로 기출문제가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전 문제를 뽑을 것도 없어서 조금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에서 이가 사용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사실 수학 1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2라고 하는 것을 좀 사용하는 독특한 케이스다. 그래서 2라고 하는 게 1보다 크다라는 점만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전에 풀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지수방정식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이런 식이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a의 최대값. 문제 자체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자, 근데 봤을 때 앞에 2x제곱 관련된 비슷한 형태가 있고요. 뒤에 x제곱 관련된 비슷한 형태가 있어요. 앞에 거를 뭔가 뒤에 걸로 표현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 있는 거죠. 그것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얘는 2의 x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꼴이라는 거예요. 그때 공식 한 번만 떠올려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a 더하기 b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썼던 상황이죠. 자, 근데 지금은 특이하게도 요 a 자리에 2의 x제곱, b의 자리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다시 말하면 서로 역수관계인식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를 곱했을 때 깔끔하게 약분이 되겠죠. 그럴 식의 형태가 조금 더 독특해지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앞에 있는 거 표현해 보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것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곱인데 그 곱 자체가 1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줬고요. a배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똑같은 형태가 너무 크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환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라지 x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라지 x제곱 더하기 a배의 라지 x 그리고 마이너스 2와 6을 계산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수 관련된 식을 치환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보시면 2의 x제곱 지수함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보다 큰 애입니다.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도 기본적으로 0보다 큰 애예요. 그러니까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값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수와 관련된 식을 치환했을 때는 치환된 문자 얘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범위에 맞지 않는 해를 마치 맞는 해인 것처럼 구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얘를 생각해 볼 건데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아까 말했듯이 전부 다 양수인 값이란 말이에요. 양수의 합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 이렇게 합만 구했을 때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둘의 곱이 1이기 때문에 얘는 2루트 1, 다시 말하면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등식이 성립하는 범위도 여러분들이 원래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값이 서로 같을 때, 다시 말하면 2의 x제곱이 1일 때, x가 0일 때 그때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딱 요 정도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x의 실근이 2개 존재하는 경우, 1개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근데 라지 x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이 x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근을 얘는 무조건 가져야 되겠고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라지 x는 기본적으로 2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요 해가 실근을 갖는데 그 실근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일단은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x축과 두 점이 만나서 실근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요 큰 실수값 하나가 일단 2보다 크기만 한다면 2보다 커진다면 그러면 일단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라지 x가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이 스몰 x 또한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큰 해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조금 사용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근해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x는 2a분의 지금 a가 여러 개 등장해서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냥 공식을 넣는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근해 공식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큰 해는 가운데가 플러스일 때겠죠. 그래서 요 식이 지금 2보다 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조건을 만족한다. 자, 그럼 이제 2를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이 4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이 a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 a 플러스 4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될 텐데 지금은 사실 정수 a를 구하는 상황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a 값을 한 개 한 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1이에요. 1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쪽 자체가 만족이 안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a제곱 더하기 16, a제곱 빼기 16이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말은 a제곱이 1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수 범위 내에서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a의 절대값이 기본적으로 4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a 값이 a 더하기 4가 음수가 나와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양수인데 이쪽이 음수가 나와버린다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0 또는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한번 양수인 값들을 차근차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양수가 된다면 양수와 양수 사이의 부등식이기 때문에 양쪽을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양쪽을 제곱해서 풀어주셔도 돼요. 그럼 우변의 제곱이니까 한번 해보면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a제곱은 서로 소거가 될 거고 우변에 있는 16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8a 이렇게 되니까 양쪽을 8로 나눠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근데 양변을 제곱했을 때 부동 방향이 안 바뀌려면 기본적으로 a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나온 애가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족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은 요 우변이 0 또는 음수가 나와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만드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생각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선생님 필기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글씨 크기를 좀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실근을 꼭 두 개 가지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한 개만 가질 수도 있는데 그 한 개가 딱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라지 x 더하기 ax 더하기 4라고 하는 애가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 말은 완전 제곱식이 되어줘야 돼요. 자,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이 상수항이 4가 되려면 그럼 얘는 사실 x 플러스 2의 제곱 또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의 해는 라지 x는 2라는 해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는 라지 x는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가지게 돼요. 자, 근데 지금 봤을 때 해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우리는 해가 2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데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제외. 그럼 이 케이스만 만족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위의 케이스는 기각, 아래 케이스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풀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일 때가 중근을 가지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간신히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거예요. 라지 x라는 것이 존재하는 케이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서 써도 상관이 없겠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되는 거고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치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치환할 때 이 범위를 생각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등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지수부등식 문제인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k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4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래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풀라는 소리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함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힌트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봤을 때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fx, 얘를 gx라고 해보게 된다면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함수값이 작다면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좀 더 아래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도록 만드는 k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둘의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냥 생각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식을 먼저 바꿔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냐면 여기에 있는 2의 x제곱을 좀 뭉쳐볼게요. 왜냐면 2의 x제곱 부분이 제일 어려운 애들이니까. 그러면 k 플러스 1배의 2의 x제곱 얘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근데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양수잖아요. 0보다 큰 애. 왜냐면 지수함수니까. 자, 그래서 2의 x제곱을 양변에 나눠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식이 확정된 거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죠. k 플러스 1, k라는 값이 변하면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y는 k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상수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줄로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생각보다 확인하기 쉬운 상황이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까지 넘겨놓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4,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체도 좀 그리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그것만 그리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앞에 개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예요. 자,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그럼 감소함수의 형태를 가질 것이고 0,1을 지나가겠죠. 자, 근데 그거의 4배가 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0,4라는 점을 고정적으로 지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점근선은 애초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양수니까 거기에 4배를 해도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0보다는 항상 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의 x는 0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감소함수면서 점근선이 x축인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요. 얘가 y는 4,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가로선을 그을 건데 가로선, 이런 그래프가 방금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그렸던 이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로선이 아래에 있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인 거죠. 좀 더 양보해서 요 x축과 딱 일치하게 된다면 그때는 점근선 자체니까 닿지는 않는단 말이죠. 위에서 계속 가까워질 뿐 닿지는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마찬가지로 만족하는 거죠. 하지만 x축보다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는 순간 얘가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어느샌가 이 빨간색 라인을 통과하는 지점이 생기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아무리 올라와 봐야 함수값이 0까지밖에 딱 올라올 수 없겠구나. 다시 말하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부등식을 함수의 관점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차시 발전 문제 2문제였고요. 해설 영상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차시 11차시 디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